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인텔에서 나와 있는 노트북 중에 휴대용 노트북 그리고 고성능 노트북 두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인텔 11세대 코어 프로세서를 사용한 노트북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HP 스펙터 X360 13인치 컨버터블 모델인데요. 13T AW200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노트북은 이보 인증을 받은 노트북인데요. 최근에 나온 썬더볼트 4 단자를 채용했고 와이파이 6를 지원하고 그리고 9시간 이상의 배터리 지속 시간을 보증하고 i5 이상의 CPU를 사용하는 등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을 만족하는 제품들에 한해서 이 이보 인증을 받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이 인증을 받은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급 이상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특별한 모델이다 보니까 제품 디자인도 좀 특별하게 좀 생겼어요. 이 제품은 디자인도 좀 특이했는데요. 이 부분 좀 깎여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상단 부분에 HP 새로 들어간 로고 들어가 있고, 네,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데, 윗판과 아랫판이 위쪽은 조금 얇고, 아래쪽은 조금 두꺼운 형태로 해서 이렇게 특이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깎아 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보면 여기 USB-C 단자로 되어 있고, 또 마이크로 SD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카메라 막는 부분이 있고요. 그 USB-C 단자가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두 군데 있어요. 근데 왼쪽에도 보면은 USB-A 단자가 있는데 이제 본체 두께가 워낙 얇아지다 보니까 이걸 하려고 USB-A 단자를 이렇게 단자가 이렇게 접히는 형태로 해서 더 얇게 들어가도록 해놨습니다. 이 제품은 360이라는 이름이 있듯이 화면이 완전히 돌아갑니다. 이런 형태는 뭐 예전부터 나왔으니까 특이하진 않은데 그런데 화면 돌릴 때 이 측면 부분에도 이쪽에도 USB-C 단자가 있어요. 근데 넘길 때 만약 이 부분 안 깎여 있으면 선이랑 걸리겠죠. 근데 이 부분 이렇게 깎아놔서 선이 이렇게 화면을 넘기는데도 걸리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상태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측면에 있는 USB-C 단자 같은 경우는 썬더볼트 4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파워 딜리버리도 지원하기 때문에 USB-C를 이용해서 충전도 가능하고 eGPU를 연결한다든지 여러가지 확장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하는 중에는 이렇게 충전 램프도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이게 작지만은 뭐 들어있을 거는 다 들어가 있네요. 화면은 빛 반사가 이렇게 있는 타입인데 그도 그렇게 이게 터치가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움직이면 터치를 통해서 제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펜을 이용해서 펜 조작도 가능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키보드랑 이 터치패드랑 이용해서 제어가 가능하고요. 화면의 베젤도 무척 많이 얇게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 부분에 HP 로고 들어가 있어서 아래쪽에 조금 두꺼운 거 빼고는 이 좌우 측면 부분이랑 상단 부분이 엄청 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단 부분은 카메라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좀 두께가 있을 것 같은데 카메라 크기도 엄청 띠처럼 작게 되어 있고 베젤이 얇아졌어요. 아래쪽은 두께가 좀 있어야 되는 게 화면이 너무 아래쪽 내려가면은 시선은 너무 아래쪽 향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오히려 좀 불편한데요. 그래서 아래쪽을 약간 띄운 거는 의도적으로 띄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화면 베젤이 얇기 때문에 화면 사이즈가 13인치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화면이 좀 커 보여요. 이보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절전 상태에서 화면이 깨어날 때 속도가 엄청 빨라야 되는데요. 네, 실제 해보면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지문 인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올리면 바로 잠금 해제도 가능해요. 그래서 뭐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할 때도 무척 좋을 것 같아요. CPU 정보를 보면 i7 1165G7이 사용되는데요. TDP는 28W급으로 엄청 낮진 않아요. 완전 저전력 CPU는 아니고 조금은 높은데 그만큼 성능도 조금 낼 수 있는 모델이라는 거죠. 그리고 4코어 8스레드 동작합니다. 뭐 2코어 4스레드 동작하는 그런 모델보다는 전력을 조금 더 쓰긴 하겠지만 성능도 더 잘 나올 테니까 제가 보기에는 4코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전에는 14나노 공정으로 CPU를 만들었지만 이번 17세대로 넘어오면서 10나노 슈퍼펜 공정 기반으로 월로우 코브 아키텍처가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뭐 내부적 바뀐 거는 PCIe 4세대 전송 속도를 지원하고 그리고 썬더볼트 4로 넘어갔죠. 그리고 어, 내장 그래픽도 Xe 그래픽 카드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CPU 정보를 보면은 가격도 그렇게 엄청 저렴한 CPU는 아니에요. 생각보다 괜찮은 성능의 CPU가 사용됐고 4코어 8스레드 터보 부스터 주파수 최대 터보 부스터 주파수 동작하면 4.7까지 올라가는 생각보다
성능을 내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걸 돌려보면은 시네비치 R15를 좀 옛날 버전이만 돌려보니까 656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3D 마크 테스트 돌려봤습니다. 이게 XE 그래픽카드 사용돼서 뭐 성능이 그전보다는 아무래도 내장 그래픽보다는 성능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실제 돌려보니까 그래픽 점수는 4178점 정도 나와서 뭐 보통 3000점 정도가 나와도 뭐 잘 나왔다고 이러는데 4000점 나오니까 내장 그래픽 치고는 성능이 꽤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아주 고성능의 게임을 돌리거나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되긴 합니다. 그리고 SSD 기본 내장되어 있는 거 성능은 뭐 요 정도 나오네요. 약간 준수한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빠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간 적당히 속도 나오는 정도의 SSD가 장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웹서핑과 문서 작업 등을 해보고 있는데요. 뭐 작업할 때 휴대용 노트북에 가깝지만 뭐 성능이 떨어지거나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서 뭐 제가 직접 한번 해보니까 뭐 반응 속도도 무척 빠르고요. 이렇게 뭐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사용해도 괜찮았어요. 그도 그렇게 이전 노트북 같은 경우에 뭐 휴대용 노트북 이런 정도라고 치면은 램이 8GB가 보통이었는데 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램이 16GB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좀 고성능 모델에서만 16GB가 장착됐다면 요즘은 이제 기본으로 그냥 16GB가 그냥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작업 같은 거 할 때 CPU도 받쳐주고 램도 넉넉한 편이기 때문에 뭐 약간 뭐 문서 작업 이런 게 무척 가볍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이런 일반적인 작업할 때는 전혀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요. 어도비 프리미어를 이용해서 영상 편집 작업도 해보고 있는데요. CPU 부하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나고요. 지금 작업한 중에 펜 소리는 조금 증가하긴 했어요. 근데 램 사용량도 16GB라 넉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생각보다 이렇게 이 상황만 봤을 때는 여유롭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편집 작업할 때 뭐 끊기거나 그런 부분 없었고요. 뭐 미리 보기나 이런 부분들 부드럽게 잘 움직입니다. 뭐 인코딩 하는 시간은 아무래도 뭐 더 고성능 노트북과 비교하면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근데 뭐 편집 작업하거나 뭐 필터 먹이거나 이런 거 했을 때 버벅거려서 뭐 작업을 못 하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도 뭐 영상 편집 작업하고 뭐 야외에서도 바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업로드하고 뭐 결과물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서 영상도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영상 재생 속도도 볼게요. 빨리빨리 잘 재생되죠. 이 들리는 사운드도 무척 좋은데요. 이게 영상 반, 사운드 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상이 좋은데 사운드도 좀 떨어지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모델은 사운드도 상당히 좋은 게 들어갔습니다. 스피커는 뱅앤 올uf슨 사운드가 적용이 됐는데요. 아래쪽을 보면은 이렇게 양쪽에 깎인 부분 쪽에 사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피놀로 뚫어놨는데 이 부분이 각이 져서 바닥 부분에 덮이지 않기 때문에 사운드가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 노트북은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데요. 썬더볼트 4는 썬더볼트 3까지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GPU를 연결을 해볼 겁니다. 아키티오 타이탄을 이용해서 연결할 건데요. 이 안에는 RTX 3080을 지금 장착을 해둔 상태예요. 상당히 고성능의 그래픽카드를 연결해 볼 건데요. 썬더볼트 4 단자에 이 GPU를 지금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작업관리자에 보면은 RTX 3080이 딱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RTX 3080을 연결한 상태로 3D마크 테스트를 돌려봤는데요. 3D마크 파이어스트라이크 기준으로 점수를 보면은 그래픽 점수가 21,594점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점수가 꽤 잘 나오죠. XE 그래픽 카드를 이용해서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뭐 내장 그래픽 카드라고 하더라도 성능이 좀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이전에 사용하던 것과 비교해서는 좀 더 부드럽게 동작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좀 부족하긴 합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 자체가 워낙 고사양 게임이긴 해서 부족한데 그런데 그래픽카드를 확장할 수가 있죠. 그래픽카드를 RTX 3080으로 확장하고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뭐 엄청나게 부드럽게 동작합니다. 이 모니터가 60Hz이기 때문에 뭐 물론 게이밍 노트북처럼 뭐 프레임이 더 올라가서 아주 뭐 고성능으로 체감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노트북에서 낼 수 있는 최대 성능을 낼 수 있어요. 게다가 지금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완전히 풀옵션으로 올 울트라 옵션에 렌더링 120으로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부드럽게 동작합니다. 아무래도 썬더볼트 4 단자이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를 이렇게 확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뭐 여러가지 확장 USB 4도 지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장비들 대부분 다 자유롭게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또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MSI 스텔스 M15 A11U2K라는 모델인데요. 화면은 빛 반사가 없는 타입이고 물론 터치도 안됩니다. CPU는 i7 11375H가 사용되는데요. 4코어 8스레드 동작하는 쿼드코어 프로세서가 사용됐습니다. 운영체제는 미포함이고요. 그래서 직접 설치하셔야 되고 그리고 RTX 3060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뭐 고성능의 그래픽카드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뭐 게임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 부분에 스피커 이쪽 부분이 있는데 이 위쪽 부분에 생각보다 좀 넓게 구성되어 있어서 뭔가 했는데 안쪽 부분에 CPU 쿨러 이쪽이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이 비쳐서 보입니다. 그래서 내부도 좀 뜯어봤는데요. 제품을 분해해 봤는데요. 여기 보면 펜 두 개 이렇게 들어간 게 보이고 대부분의 이 딱 보여야 될 부분이 기판 뒤집혀 있는 바람에 안쪽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랜카드나 뭐 블루투스 모듈 그리고 배터리 부분 그리고 M.2 SSD가 내부로 외부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교체 가능할 것 같은데 뭐 그 외에 이제 뭐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그럴 때는 이 기판 자체를 이제 빼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안쪽에는 아마 온보드 돼서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업그레이드는 조금 제한 사항이 조금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는 이렇게 PC 들어온 타입이고 전원 버튼이 이 키보드 안쪽에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키보드 자판이 조금 제 느낌엔 그렇게 편한 느낌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오밀조밀하게 키보드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뭐 인터페이스는 뭐 보통 노트북과 비슷한데 썬더볼트 3 단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고성능 그래픽카드 장착되어 있지만은 또 추가로 RTX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GPU도 추가로 장착을 해서 뭐 RTX 3080을 연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 노트북도 벤치를 보고 가야겠죠. i7 11375H 같은 경우에 4코어 8스레드 동작하고요. 그 시네벤치 R15 돌려보니까 949점이 나왔는데 원래는 1000점 조금 넘어갔었는데 제가 몇 번 돌려봤는데 점수가 1000점 좀 안 넘네요. 그래서 뭐 대략 한 900 후반대 점수에서 뭐 1000점 근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픽은 RTX 3060 사용되는데 돌려보니까 그래픽 점수는 16638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따로 eGPU 연결시켜서 돌렸던 것처럼 뭐 2만점 넘어가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RTX 3060이 사용됐기 때문에 웬만한 게임은 할 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SSD 성능은 뭐 비슷하게 나오네요. 이번에는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프레임은 무난하게 그냥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고성능의 그래픽카드 장착하면 더 성능이 더 잘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은 3060이 장착되어 있으니까 좀 무난하게 성능이 나오는 것 같고요. 뭐 게임을 하거나 온라인 게임 하거나 뭐 여러가지 게임 할 때 무난하게 성능을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노트북을 사용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전 세대 CPU에 비해서 뭐 성능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거나 그 정도까지 체감은 되진 않았어요. 만약에 성능이 좀 올라간다면은 조금 올라간 정도인데 아무래도 그전보다 공정이 좀 더 세밀화됐기 때문에 열이 이제 좀 더 적게 난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체감되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실제 소음과 연관되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소강 상태로 갔을 때 좀 더 소음이 좀 빨리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더 체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 나와 있는 노트북들은 뭐 와이파이 6 이런 것도 사실 이전 세대에서 택인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와닿지 않은데 이 USB 포트에서 좀 개선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노트북 둘 다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데요. 썬더볼트 4는 USB 4와 또 같이 호환을 해요. 제가 최근에 외장 SSD 케이스를 구매했는데 이 제품도 썬더볼트 4랑 USB 4를 같이 호환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하위 호환도 성능이 좋아져서 일반 USB 포트 그러니까 예전에 USB 3.0 포트 같은 데 다 연결시켜서 사용 가능해요. 그러니까 썬더볼트 3 전용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썬더볼트 3에서만 동작하고 일반 USB에서는 동작을 안 하는 게 있었는데 얘는 이제 둘 다 된다는 거죠. 실제 벤치를 돌려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요즘 나와 있는 고성능 SSD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다 10GBPS에 맞춰져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뭐 많이 나와야 뭐 1200메가 뭐 이하인데요, 보통은. 근데 얘 지금 속도를 보면은 20GBPS에 근접하는 속도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USB 저장 장치의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외부 저장 장치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뭐 성능 체감이 좀 더 있겠죠. 두 노트북 다 사용해 봤는데요. HP 같은 경우에는 이보 인증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좀 엄격한 과정을 거치면서 좀 디자인이나 뭐 성능 이런 부분들 다 만족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이 혁신을 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디자인마저도 상당히 특이한 느낌이 들고요. 그렇지만 또 MSI는 또 성능이 좋은 CPU를 장착하면서 이제 그에 걸맞는 디자인과 그리고 성능을 갖춘 그런 노트북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CPU도 이전 세대 뭐 비교해 보면은 뭐 성능이 올라간 부분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열도 좀 더 적게 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외부 저장 장치를 연결시켰을 때 성능이 좀 더 올라가는 부분도 있어서 뭐 썬더볼트 4 비싼 장비를 꼭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여러 확장을 많이 해서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데스크탑 대신에 노트북을 사용하는 분들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쾌적한 성능을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다면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